도미니크 로로가 지은 심플하게 산다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은 진짜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할 때 너무 힐링이 되는 책이어서 간단하게 리뷰하지 않고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거예요. 진짜로 소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우리 인생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다. 시간은 신성한 선물이다. 현재라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도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을 그저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이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모든 건 차곡차곡 쌓이는 법이다. 시간을 잘 보내는 법. 시간을 낭비했다. 시간을 잃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두고 불평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혼자서 기차를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할 때도 불평 없이 시간을 잘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매 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자. 자주 우울하거나 서글픈 사람은 할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 하루가 좋은 날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하루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 속에 경직되어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고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가 매일 할 일. 일상에서 30분씩 산책을 하자. 될 수 있으면 5분이라도 낮잠을 자자. 집안일을 계획을 짜서 하자. 장은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보자. 판에 박힌 생활을 피하자. 커피만 마셔왔다면 차를 마셔보고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자. 좋아하는 작가가 책 읽기, 여행 계획하기, 가족과 친지의 경조사 챙기기 등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매일 15분씩 할애하자. 좋아하는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보자. 앨범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당신의 생활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장소가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준다. 사진을 보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한 방법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하자. 우아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자. 보다 느린 리듬으로 살자. 적게 소유하자. 일터에서 전화는 차분하게 받자. 일에 매달리는 시간을 줄이고 야근을 거절하자. 온종일 일에 묶여있지는 말자. 책상의 서류는 당장 처리할 업무를 위한 것만 빼고 모두 치우자. 서류 더미가 눈앞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있으면 스트레스와 혼란이 생긴다. 이메일은 빨리 답하고 일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말자. 시간 법칙 1. 현재에 집중하기.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순간이다.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고 잡념은 모두 밀어내야 한다. 더불어 정신이 맑아야 한다. 정신이 맑으면 창의력과 결단력, 지성, 지혜가 충만해진다. 충만한 삶은 완전히 깨어있어 자유롭고 통찰력 있는 정신을 전제로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자. 지금과 여기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행동하자. 그래야만 순간의 질이 높아진다. 순간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주 귀중한 재능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짧은 한순간에 다른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풍경을 감상하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혀 지낸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야 필요하지 않다.
집중할 게 없는 사람은 우울해지기 쉽다. 현재에 집중해서 살자. 이는 의문을 제기할 것 없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시간 법칙 2. 만일을 대비하기. 병에 걸려서 언제 병원에 실려갈지 모를 상황에 있었던 어느 여성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여성은 20년 동안 매일 저녁 입원 준비를 했다고 한다. 다음날 먹을 음식을 준비해놓고 옷가지를 챙겨두고 청소를 하고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려 현관에 갖다 놓은 뒤에야 잠자리에 든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입원하더라도 가족이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길 원했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최대한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 벼랑간 쏟아지는 소나기, 응급 상황, 급한 초대 등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하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시간 법칙 3.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 먹고 대화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평범한 행동도 신성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 행동을 신성한 의식처럼 하면 된다. 일상적인 일을 의식으로 만들자.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첫 모금, 화장을 하는 시간, 오후에 윈도우 쇼핑,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비오는 일요일의 몽상, 팝콘 한 통을 들고 비디오를 보는 저녁,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월요일 아침 등등.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가? 그 의식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몽테뉴는 현재의 순간에 충실한 삶에는 의식이 많다고 말했다. 의식은 일상생활의 압박과 요구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삶이란 결국 인식의 문제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의식을 통해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며 의식을 잘 사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의식에 의미와 매력을 부여하면 삶의 온갖 영역은 풍요로워지고 만족과 신비, 평화, 질서가 찾아온다. 의식은 일상을 신성하게 만들고 우리 세계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지만 의식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어떤 의식을 무시했는데도 아쉽지 않다면 그것은 생각한 만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의식은 만족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의식이라면 가능한 한 열심히 성의 있게 지켜야 한다. 의식에 대한 몇 가지 제안. 글쓰기 의식. 글을 쓰는 행위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날 있었던 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기억하고 싶은 글귀 등을 차분히 적어보자. 이때는 장소의 분위기, 종이와 펜의 질, 노트의 형태와 크기, 의자 안락함, 책상과 조명 등이 중요하다. 다이어리 의식. 꼭 필요하면서 실용적인 물건은 낱장을 쉽게 끼웠다 뺄 수 있는 다이어리다. 이것만 있으면 메모나 청구서, 영수증, 요리 레시피 등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일이 없다. 따라서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다이어리는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눈에도 잘 띄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아야 한다. 장보기 의식. 장을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을 사는 수집가가 된 것처럼 물건을 고르자. 보기에 좋고 쓰기에도 좋은 장바구니, 예산에 맞게 돈을 넣은 지갑, 필요한 것은 적은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좋은 것만 당신의 것으로 만들자. 싱싱한 채소, 맛있는 과일, 정직한 상인을 찾아내는 일에는 시간과 참을성이 필요하다. 목욕의식, 세안과 머리 감기, 목욕을 위한 제품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갖추되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자. 목욕하는 시간을 의식으로 만들려면 필요한 모든 것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목욕 후에는 욕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개운한 기분을 맛볼 수가 있다. 꽃의식. 꽃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꽃을 선물하자. 침대 머리밭에 장미꽃 한 송이만 놓아도, 욕실에 안개꽃 한 묶음만 놓아도 집과 당신의 마음은 한결 밝아질 것이다. 꽃은 생기를 가져다 준다. 신선한 공기와 과일이 그렇듯 꽃은 안락한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다. 일상의 쉼표를 찍는 휴식. 휴식은 취하자. 4일간의 주말 휴가를 계획하자.
매스미디어와 혼잡함과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달아나자. 식사가 해결되고 운전하기에 좋은 숙소를 찾아내자. 당신에게 많은 여러 종류 장소에 관해 알아보고 정보를 모아두자. 여행이 필요한데 피곤해서 결정을 내릴 기운도 없는 그런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자. 떠날 때 물건을 되도록 적게 가져가자. 짐이 많으면 여행을 망치게 된다.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볼펜, 수첩이면 충분하다. 물건 때문에 신경 쓸 일을 만들지 말자.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물질적인 소유물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지낸다. 휴식을 취할 때만큼은 그 소유물에서 멀어지자. 가끔은 조금 일찍 일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자. 저녁에는 도시락을 준비해 일몰을 보러 가는 것도 좋다. 때때로 속도 바꾸기를 하면 타성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을 보다 열심히 살 수 있다. 삶을 심플하게 만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다른 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들은 제대로 된 휴식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 몰아쳐 괴로움을 잊으려고 애쓴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활동은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활동은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삶의 매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이러한 활동은 우리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게으름의 달콤한. 게으름은 나태함이 아니라 일종의 사치스러움이다. 게으름은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게으름은 하늘이 준 선물처럼 도둑 맞았다가 되찾은 시간과도 같다. 게으름은 소유하고 관리할 물건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다. 게으름은 소유하고 관리할 물건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다.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물건이 너무 많다. 그러면 물건에 할애하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할 일이 적을수록 생각하고 꿈꾸고 게으름이 필 시간이 많아진다. 온종일 집에서 시를 읽고 요리를 하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달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자. 집안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키우고 당신의 몸을 돌보고 당신의 정신이 지닌 능력을 관리하자. 시간에 대해 그녀가 쓴 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게으름의 달콤함. 우리도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적어보아요. Have a nice day.